먼저 하태경 의원의 판도라부터 가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당 문제가 굉장히 뜨겁고 저한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 판도라는 내년 총선 승리 공식은 땡땡땡 연대의 답이 있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땡땡땡 연대. 시kim 쉬운 모양이네. 들까요? 들어주시죠. 예. 내년 총선 승리 공식 DJP 연대에 답이 있다. 예. 왜 이렇게 적으셨어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서로 굉장히 적대적이다가도 97년 대선을 통해서 하나로 힘을 합쳤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힘을 좀 합쳐보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정답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정답 맞아요? 맞는데 박수를 좀 시원하게 치세요. 근데 이제 이 의미가 뭐냐? 제가 예. DJP 차이는 있어요. 이제 이준석, 유승민은 우리 당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JP는 정당이 달라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똑같아요. 우리 당에 있지만 우리 당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적대적인 그렇죠. 상황이다. 거의 그 왼수처럼. 그런 왼수 같은 사람하고 손잡아야 효과가 커지고 그래야 저는 과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신당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과연 신당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뭐 얘기했던 것처럼 신당 준비는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신당이라는 게 그냥 총선 앞두고 무슨 떴다만 같이 배지들 몇 명 모여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3번 받거나 4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저는 성공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추진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은 영석, 그야말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 아직도 100% 미지수라고 믿고 싶고요. 예. 아직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손을 내밀고 있고 참아달라. 예. 조금 제거해달라. 예. 이런 지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도 요청합니다. 신당 못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역구를 출마하는 정당은 만들기 어렵지 않나. 다만 남아있는 길은 비례대표나 또는 무소속 연대 정도일 것 같고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거는 다시 돌아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간을 너무 보세요, 요새. 뭐 60%다, 59%다. 이건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스텝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위한 스텝이지. 그래서 저는 하 의원님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대신에 이준석 대표한테 야, 너 멋있게 해라 라고 좀 격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윤 의원이 지적한 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해서 여론조사를 여기저기서 돌려볼 거 아닙니까? 네. 좀 빠지고 있는 거죠. 처음만큼의 파급력이 아니다. 제일 처음 나온 여론조사는 17%. TK에서 심지어 국민의힘을 이겼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바로 부산에서 영어로 이재명 위원장한테 영어로 막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Am I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제가 의사인데 환자는 제가 더 잘 알죠. 네. 그 중간에 제가 그랬어요. 또 긍정적으로 하려고. 네. 아유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근데 네. 조금 섭했어요. 그거는. 네. 그게 큰 분기점이었어요. 그게 왜 분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상식으로는 이제 이인영 위원장 소위 쉽게 말하면 전라도 촌놈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이야. 네. 색깔만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 상식에 어긋나는 행보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여론조사 조사해 보니까 지지율이 빠지고 지금은 TK에서 최근의 조사는 절반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방금 우리 하 의원님께서 좋은 포인트를 이야기하셨는데 정치에 있어서 국민들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태도입니다. 한국적 정서로 보면 먼 길을 찾아오신 분이면 대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대하듯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 있고 정당을 할 거면 과감하게 나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계속 간보기를 방문했던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정당을 만들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조직, 돈, 그다음 인물.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세 가지가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주말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준석과 정치적 행동을 함께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하면서 이제 구글 폼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드디어 이제 구글 폼을 이용해가지고 연락망 작성해 놨습니다. 주식 방송 같이 제가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727명이 동참해 주셨다. 몇 시간 됐습니까? 뒤집어졌다. 몇 시간 됐습니까? 1초에 3명 정도의 속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켠 다음에. 정치적 행동을 같이 할 사람을 뽑는다는 두 가지로 다 활용될 수 있어요. 이제 당원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당 내에 이준석 세력을 예. 더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다 활용될 수 있죠. 결국 어디로 갈지는 지금은 이준석 대표보다는 윤 대통령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이준석 2번 가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번 가출할 때는 돌아왔고 예. 2번 가출할 때 두 번째는 그때는 후보 시절 윤석열 후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야. 이준석하고 손 못 잡겠대. 당시 윤석열 후보가 그 마음이 그랬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YS를 가까이서 이제 접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평생 정치하면서 가장 싫어한, 미워했던 정치인 3명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3번 DJ. 3위가 DJ. DJ 3위. 2위는 누굽니까? 2위 DJ. 1등도 DJ예요. YS가 DJ는 정말 싫어합니다. 정치인은 인간적으로 싫다고 같이 안 하고 하수다. 결국에 칼자루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쥐고 있다. 그러고 나서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때 우리가 해당 행위라고 이준석 제명시키려고 그랬어요, 당에서. 대선 때요? 대선 때 그 의총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요. 네. 대다수가 이준석을 제명해야 우리 대선 이길 수 있다. 그때 제명됐어요. 우리 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거 우리 끝난다. 그러다가 한 6시쯤에 윤석열 후보가 왔지. 이준석 손잡고 이준석 운전해가지고 윤 대통령, 윤 후보 때려오고 그때 천안인가? 밤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봉합이 돼가지고 오히려 극적인 효과가 생겨서 더 올라갔지. 결국에 대선 승리를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결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보십니까?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대선 때는 궁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죠. 근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손 안 잡을 것 같아요. 궁하지 않나요? 네, 궁하지 않아요. 대통령인데요. 뭐 이미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천권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공천권 행사한다고 했는데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해운대에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저를 공천 안 주고 싶다고 합시다. 네. 그럼 제가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나오면은 민주당이 됩니다. 제 지역구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안 돼요. 제가 그래도 한 몇십 %는 가져가거든요. 네. 기존에 짬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 35% 안짝이잖아요. 전으로. TK 일부 지역이 한정돼 있고 부산하고 수도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공천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집권 2년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TK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정도로 보지 않고요.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영향력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들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상대를 죽일 수 있는 힘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 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 남아있는 걸 누가 행사할 거냐. 시스템에 의해서 행사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고 절대 그걸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주지 않을 거다라는 게 본질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 의원님은 이준석 전 대표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같이 가야 한다라는 입장이 확고하신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모두가 다 하 의원님과 같은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제일 속타는 사람은 하태경 의원일 거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제가 제일 속 타죠. 왜냐하면 나 지금 서울에서 뛰어야 되는데 네. 당이 갈라지고 후보도 따로 나오고 물론 뭐 비례정당이 네. 되면 조금 낫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당이 갈라지면 지지율을 갈라먹어요. 특히 2030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찍겠습니까? 이준석 당을 찍지. 이러니까 속 타는 거예요. 홍 시장은 속 탈 이유가 없지. 대구에서 나오면. 그리고 저도 지금 제 원래 지역구 해운대 갑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속 탈 이유가 없죠. 이준석 나가든 말든 뭐 나오고 상관없다. 부산 바다 그립습니다. 내 지역구가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이 영남 낙동강 정당을 수도권 정당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 승리에 기여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속 당연히 탑니다. 속 안 타는 사람이 이상합니다. 밖에서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속 타는 사람 누군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 저는 이준석 대표가 확률적으로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이제까지 김기현 대표가 세간에서 바지 사장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 참아왔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가 등장한다? 김기현 대표의 역할이라는 건 싸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냥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선대위원장 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냥 들어온다는 건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그러려니 비례정당으로 나가겠죠. 김기현 대표야말로 바지 중에 바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김기현 대표가 요즘 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그러니까 그쪽 당 대표한테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저야 뭐 늘 하던 이야기인데 지금 국민들이 인유한 혁신에 대해서 특히 보수층에서는 지금 기대가 큽니다. 박수를 보내고 있고 인유한 혁신이랑 맞서는 지금 스탠스예요. 근데 난 본인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따끔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김기현 대표도 뭐 험지나 불출마해라. 본인은 그런 생각이 좀 있대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타이밍은 언제냐면요. 본인 대표 재신임 할 때 이제 강서구 보궐선거 졌을 직후에 본인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나 다음 총선 잘 안 되면 정계 은퇴하겠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의원님이 문자 보냈을 때. 그렇죠. 내가 그때 총선 지면 당연히 은퇴해요. 아니 그때는 자기가 현역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현역 끝나고 4년 뒤에 은퇴 이런 얘기를 했어. 총선 졌는데 당대표가 은퇴 가기지. 그래서 제가 그때 형님이 잘나면 지금 대표직 유지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 던지셔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도 조용히 있잖아요. 근데 당내 일각에서는 지금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선언하기 너무 이르다. 아직 총선이 한 4개월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정무 감각이 그렇게 빵점이라니까. 뭐 일로 늦었는데. 잘못된 판단입니까? 지금 늦었지. 제일 좋은 타이밍은 보궐선거 직후였어요. 어쨌든 국민의힘 쇄신의 아이콘 하면은 또 일찌감치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이 하태경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는 좀 출마 지역을 정할 때가 됐다 싶은데 아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년째 정치판만 지켜보고 있는 우리 판도라 제작진들이 후보 지역을 좀 추렸어요. 한번 읊어볼게요. 1번 마포을 민주당 정청래 의원 지역구죠. 2번 서대문 갑 이뇨한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곳입니다. 3번 관악 갑 혹은 을 서울대를 졸업한 하 의원이 서울에서 지역 연고를 내세울 수 있는 곳입니다. 4번 구로갑 혹은 을 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바로 여기 계신 윤 의원님 계신 지역구입니다. 저야 뭐 하태경 의원님께서 구로 을로 오신다면 영광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오신다면 상대가 잘못해서 당선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컨텐츠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뭐 좋은 경쟁이 될 수도 있겠다. 오신다고만 한다면. 안 오실 것 같아요. 구로을은 자신 있다.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우리 당이 수도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역할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곳.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고민하고 있는. 또 하나는 상대가 누구냐. 마포을 뭐 정청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좀 약하고요. 거기는. 정청래 의원 약해요? 약하죠. 이제 우리 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약하고 뭐 말은 세지. 민주당에서 제일 세신 분 말은 아닙니까? 세지만 아무튼 이 시대적 의미나 이런 거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센 분이라기 보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점들 크게 이제 두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지금 지역들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좀 이준석 이놈의 신당 때문에
이 선거 구도가 애초에 불리한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그다음에 지역구를 정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여기 이준석 신당 막는데 지금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다음 판도라에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 하태경 의원의 판도라 내년 총선 승리 공식 DJP 연대 답이 있다에 한 줄 평. 뭐 동의는 하나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네.